작년엔 다리, 한 달 전엔 점점점입니다. 아, 역시 또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네, 30대 의붓 어머니가 집에서 3살박이 아이를 좀 숨질 때까지 때려서 신고를 당했는데요. 신고 자체는 아이 아버지가 했다고 합니다. 집에 아내가 있는데 3살짜리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경찰이 가보니까 죽은 아이 얼굴에 멍과 찰과상이 있어서 학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국과수 부검 소견이 나왔는데요. 아이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이 아무래도 사망 원인인 것 같다라는 구두 소견입니다. 자, 승현님,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답니까, 도대체? 이게 이유를 들으면 더 화가 나실 건데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이가 도대체 얼마만큼 말을 잘 들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말을 듣지 않는 게 오히려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배려하고 끊임없이 품는 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실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오기 전에 이 사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망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는 구토를 한 뒤 숨을 쉬지 않았다. 내부적 장기 파열이 얼마만큼 심했으면 구토를 하고 숨을 쉬지 않았을까. 그 아이가 얼마만큼 공포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다시 한번 가슴 한편이 저려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소장님, 이 의붓 어머니란 자, 네. 임신부, 8주 차 임신부, 그런 더군다나 그 범행 상황 당시에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여성 뭐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알코올릭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술을 마시다가도 본인이 임신한 거를 아니면 본능적인 모성애에 의해서 술을 끊던가 아니면은 극도로 자제를 합니다. 근데 이 여성 본인이 8주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안에는 술병이 있었고 구청 직원도 얘기를 하기를 이 여성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 술 냄새가 나고 술이 취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날에도 술에 취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몸이 8주 임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을 정도로 자기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 그 화풀이를 3살 아이한테 했다?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 친모는 가끔씩 그래도 그 아이 뭐 근황이나 이런 걸 좀 전달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친모는 상당히 지금 억울해하고 있어요. 친모 입장에서는 2019년 8월 이후에 별거란 이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친모는 뭐 면접 교섭 뭐 이런 등등으로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연락을 하면 뭐 못 보게 했던 것 같고 또 7개월 전에 딱 한 번 받은 사진 6장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친부가 세상에. 좀 거짓말하고 차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야. 그래서 지금 친모는 친부 또 계모 같이 오랫동안 학대하고 장기간 방치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승 의원님. 이 네.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친모,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전처와 그 이혼 소송을 벌이고 수속을 밟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뭐 직장 동료한테 맡겼다고요? 뭐 사실 굉장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뭐 이혼 과정에 있어서 그 아이를 맡을 수 없으면 어머니에게 맡기는 경우는 많아도 자기가 맡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케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직장 동료한테 이 아이를 맡겨 놓았다는데 직장 동료의 말이 조금 더 저희들한테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아이를 이제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좀 맡았대요. 맡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면 돌려보내주고 난 다음에 가끔 아이를 다시 만날 때면 아이는 계속해서 닫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놀이터에서 보면 아이가 깁스를 하고 있었고 또 어떨 때 보면 멍이 있는데 멍이 바깥쪽에 멍이 있는 게 아니라 허벅지 안쪽에 멍이 있을 때 그 100% 아동학대 사건이거든요. 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올 여름에는 머리가 찢겨져 있는 상처까지 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렸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인 것이, 그러니까 직장 동료가 이 아이를 잠깐 맡아주는데 아버지한테만 다녀오면 애가 어디가 그냥 다쳐가지고 왔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직장 동료 집에 있는 게 더 안전했던 거예요. 직장 동료가 오히려 학대를 안 하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아버지나 등등의 학대 경우가 정황이 많은 거고요. 또 진술에 좀 따르면 동료 얘기 보면
양육이나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특히 친부가 뭐 이게 뭐 이런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더 빨리 가서 아이를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당연하죠. 왜냐면 자신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뭐 계모가 잘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보면 집에 가는 게 뭐 너무 늦고 또 일찍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아이를 돌보는데 관심이 없던 것 같다라고 지금 진술이 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찰은 이 아동한테 이 친아버지가 많은 학대를 했지 않을까 의심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 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이 피해 아동, 이 계모라는 사람이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던 아이를 네. 내가 집에서 키우겠다고 데리고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진짜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양육 수당을 받아갔다죠. 지금 10만 원을 받아갔다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어린이집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집으로 집으로 데려가면 가자면 수당이 그 나오는군요. 양육 수당이 10만 원이 지금 나온다고 그 담당자가 얘기를 10만 원을 받아갔다라고 입금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얼마인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부 지원이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 가정양육을 하니까 아마도 그 양육자한테 가는 것이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정양육을 할 때는 3살짜리 아이를 가정양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양육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정말 아이가 몸이 약하거나 지금 뭐 전염병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심리적으로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해서 적응을 못하는 엄마로서는 굉장히 희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마의 사랑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학대를 하는 아이고 화풀이 대상이 때리는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한다? 저는 정말 슬프지만 이 10만 원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부분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3시 조금 전부터 이 계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속보 나온 대로 또 저희가 전해드리죠.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